네, 이번에는 따뜻한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경북교육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학부모 기자단의 발빠른 취재 소식부터 군 특성화고 발대식까지 다양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학부모 기자단의 리포트로 시작해봅니다. 청송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얘기를 듣고 직접 의장석에 서서 의사봉도 두드려 봅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특색 교육의 하나로 2019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내고장 알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작년부턴 학교 지원 센터에서 장소 선정부터 전세버스 지원, 점심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되게 꺼려 하셨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을 보면서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원활히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덕분에 이제 저희 청송 학생들이 우리 고장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찰서, 군청, 군의회, 소방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군청에서는 부군수님과 만남도 가졌는데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도 어린 학생들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공공기관 청송군청을 방문하니까 정말 저희들로서는 환영하고요. 지역 우리 어린이들이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 와서 우리 지역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하는구나,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참으로 산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체험 장소인 소방서에선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모용 소화기로 불을 끄고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와서 소방안전 체험을 하면서 소방서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소방관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저도 체험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었고 보람찬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송교육지원청은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나갈 계획인데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내고자 알기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부모 기자 차소정입니다. 차소정 기자 리포트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조기 감지 체계 구축, 피해 학생 치유와 가해 학생 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3일 폭력 없는 우리 학교, 교실마다 행복 가득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과 피켓을 직접 들었고요. 교직원과 학부모도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 리플릿과 사이버폭력 예방 자료집을 나눠줬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로 학교폭력이 사라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창 시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폭력 멈춰! 네, 학교 폭력 소식 그리고 앞서 학부모 기자단 소식을 보셨는데 학부모 기자단 아주 야무지게 취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승열 씨 못지않은데요? 네, 떨고 있어요. 네, 멘트 좀 해주시죠. 학부모 기자단 재밌네. 재밌어. 진건승부입니다. 아, 정말 그래요? 네, 예. 물러설 것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상대할 만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보시죠. 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지만 군과 관련된 걸 가르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국방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경북에는 5개 학교에 8개 분야, 11개 학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이 5학교가 합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군 특성화고에서는 최종 선발된 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 자매 결연부대 방문 체험, 주특기 분야 전문 교과 과정 등의 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학생들은 전문 기술병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후에는 전문 기술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전역할 때는 국방부 협약 기업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군 특성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는 멋진 수호자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아직 앳된 나이의 학생들인데 벌써 늠름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교육을 실천하는 경북교육청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해서 인권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이날 가장 주목받았던 건 고정욱 작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소아마비를 앓고 1급 장애인이 됐다는 유명한 동화 작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본인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또 직접 쓴 장애 이해 도서도 나눠주셨습니다. 장애에 대한 바른 가치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경북교육청의 이런 따뜻한 교육 실천 소식 자주 전해주길 바라봅니다. 네,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이번에는 교육 이 사람 순서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신은영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정식 명칭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보니까 포항교육지원청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에 계신다고 하던데 여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3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있다는 거는 학교폭력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더라도 네. 전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17년에 3만 건 이상, 2019년에 4만 건 이상, 2022년에는 6만 건 이상으로 통계적으로도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더 글로리라는 또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난주에 또 바로 우리 지역 울진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도 있었는데요. 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사회성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을 좀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가정에서 이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타인과 이제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가족관계의 변화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또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온라인에서의 폭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학교 폭력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사회성 부족 또 이제 사이버 폭력이 워낙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변호사님은 로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 소속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로펌에서 사실 처음 학교 폭력 업무를 접하게 거기서부터요?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이었을 때는 사실 교우 관계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사건을 좀 들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의 그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다툼도 이제 소송으로 좀 번지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고 소송을 통한 그런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좀 예방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서 교육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교육청 소속 변호사로 일하시면은 뭐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실 텐데 그 외에도 또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선생님과 학부모님을 상대로 이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쪽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법률적 사안을 접하다 보면은 힘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학교폭력 처리 과정은
뭐 갈등의 해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이제 학부모랑 학생이랑 선생님까지 이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을 조율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이제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은 뭐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더라도 학교 폭력의 종류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다양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어떤 상담이 가장 많으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법률 위반하는 게 없는지를 주로 물어보시고 아, 네.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떤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조치를 받은 후에 이것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십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현장에서 듣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 폭력이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다고 들었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학교 폭력의 범위. 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금품갈취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욕설이나 속칭 패드립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패드립이라면은 뭐 말로 계속 괴롭히는 건가요? 패드립은 이제 그 엄마와 아빠에 대한 욕을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사이버 폭력이 네. 많이 발생하는데 SNS상 상대방을 좀 비하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특정 학생을 조롱한다든지 단체 대화방에 한 학생을 초대해서 여러 학생이 이제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행들 등도 모두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화면에서 학폭 신고 전화 117번 맞나요? 네, 117번. 117번 네, 신고 전화 번호도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좀 수정돼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지만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관계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보다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은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은 용서와 회복이 중요한데 처벌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기가 힘들고 피해자의 상처의 회복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그것을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처벌 중심보다는 뭐 예방 중심이라든지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으로부터 좀 안전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갈등이 있듯이 학교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적에서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이 또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은영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